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입니다.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건강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 리더 오늘은 40년간 건강산업 외길을 걸어온 기업을 소개합니다. 김정문 알로에 최연매 회장님과 함께 건강기능성 식품시장의 현황과 함께 김정문 알로에 경영 전략 등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프닝에서 40년 외길을 걸어온 기업이라고 소개했는데 정확하게 회사 창립 연도가 언제죠? 네, 저희 김정문 알로에는 197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예, 오늘 저 방송에 나오셨는데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김정문 알로에는 창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 기여하는 그런 목적으로 창업이 되었고요. 저희 경영 이념이라면 잃어버린 자연성 회복, 이걸 통해서 국민 건강에 증진을 해야겠다는 그런 자연주의. 예. 그리고 인간은 각각의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 그런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간 존중. 그리고 늘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 공유 가치,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와 사회가 원하는 그런 가치를 함께하는 그런 사회 공유 가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 기여, 예. 이런 세 가지를 예. 경영 이념으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보통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기업이라면 뭐 이윤 극대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법한데 굉장히 공익적인 목표를 사회 기업의 목표로 가지고 계시네요. 네, 회장님이 1세대 민주화 운동가였습니다. 저 작고하신 네, 고 김 김정문 회장님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최 회장님도 지금 취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 정도 10년이면 가까이 뭐 강산도 됐습니다. 변한다는데 좀 강산이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되돌아보시면 좀 소회가 좀 깊으실 것 같아요. 10년 하셨기 때문에 어떠신지요? 네, 뭐 저희 기업은 원조 기업이고요. 예. 또 전 창조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땅에 알로에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그 불모지에 저희 회장님께서 알로에를 알렸고 또 그것을 사업화했고 그런 창조적인 기업으로서 많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알로에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런 것들이 국민의 건강에 많은 그 영향을 미친다는 신념을 유지하면서 경영을 해오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 그 10년 동안은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예. 그 혜택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매진해 왔는데 예. 지금 생각하면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뭐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1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오시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어떤 부분이셨습니까? 가장 보람 있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던 회사를 직원들과 함께 성장시켰다는 것. 그리고 직원들이 옛날을 색깔로 표현하면 무채색의 회사였다면 지금은 화사한 그 파스텔 톤의 회사로 웃음 넘치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여성 CEO에서 회사를 표현하실 때도 아주 감성적으로 와닿습니다. 무채색에서 화사한 파스텔 톤. 근데 어떻게 어려우셨는데 어떻게 극복하신 거죠? 회사를 좀 더 발전시켜 보려고요. 예. IMF 때 회장님께서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셨습니다. 근데 문화적인 차이 또는 뭐 외형 위주의 그런 방만한 경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히려 회사가 더 어려워졌고 어려움을 저는 직원들과 함께 극복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에게 이 회사가 꼭 존재해야 하는 회사다. 굉장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인식시키는 것. 그러니까 소통이죠. 예. 그걸 대화나 여러 가지 그 이벤트나 뭐 이런 걸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그거를 직원들이 공감을 해줬고 예. 그러다 보니까 힘이 합쳐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그 상위에 있는 가치를 향해서 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다 보니까 부도위기 직전에 가 있던 회사가 예.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로 탈바꿈했습니다. 다시 저 요즘 얘기로 들어오면은 지금 뭐 알로에로 만든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사업다과를 좀 하셨죠? 지금 어떤 부분에서 지금 사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은 알로에를 소재로 한 뭐 건강기능식품, 또 그 밖에 기능성 있는 건강기능식품 분야, 또 하나는 이제 화장품 시장인데요. 예. 동남아를 비롯해서 지금 한국에 대한 화장품 열풍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근데 저희는 그 알로에를 가장 그 피부에 최적화된 그 물같이 보이거든요. 예, 예. 네. 그런 알로에 수를 만들어서 그걸 베이스로 한 화장품을 알로에 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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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그 아주 피부 미용에 탁월한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화장품 분야 사업 분야가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의료물질 생성기로 허가가 난 알칼리 이온수기 그 사업 분야가 하나 있고 그렇게 세 가지 분야로 지금 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 가장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제주산에서 직접 또 만든 제주산 알로에로 예. 만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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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뭐 제품도 알로에 늘 뭐 장복하고 있는데요. 예. 베라겔 이 제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뭐 해외 수출도 좀 하고 계시나요? 해외 수출 기반은 예. 이미 뭐 오래전부터 저희가 예. 기반을 다져왔고 예. 지금 중국의 법인을 상해 법인을 냈고요. 베트남에다가는 지금 조인트 벤처 형태로 해서 같이 알로에를 알리고 판매하는 데 예. 주력하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의 홈쇼핑이라든가 또 방판 이런 자체 저희 판매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알로에 모르시는 분은 뭐 없으실 듯한데요. 어디가 어떻게 좋은 건가요, 그게? 몸에. 예. 알로에 이미 뭐 논문에서 발표된 거는 알로에가 200여 종 정도의 유효 성분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신이 주신 이 자연은 참 신비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 저희 알로에도 역시 두 가지 작용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알로에를 고혈압 때문에 복용을 하면 저혈압 고혈압 환자도 좋고 저혈압 환자도 좋고 또 예. 갑상선 항진 작용에도 좋고 또 갑상선 저하 작용에도 좋고 이렇게 양면 복합 작용을 하는 것이 참 자연의 신비고 예. 또 해가 없다는 것, 또 뭐 내성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신비한 그 예. 베이스고요. 예. 실제 그 식약청에서 표현을 할 수 있게 허가를 받은 거는 면역력 강화, 또 장 건강, 그리고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예. 면역력 강화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뒤에 숨어 있는 그 건강 증진에 대한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범위입니다. 지금 그 국내 알로에 시장, 뭐 관련 시장 규모는 얼마 정도로 보시는? 현대인들이 유병장수 시대, 또 뭐 100세 시대, 예. 올해는 사는데 건강하지 않은 반건강인 상태로 살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부쩍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예. 뭐 2009년부터 저희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도 1조 8천억, 계속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건강기능식품 그 시장 규모는 1조 8천억. 예. 그리고 우리 그 알로에 시장은 그중 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630억 정도. 그 정도군요. 예.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알로에 분야에서만 해도 이제 경쟁이 치열할 텐데요. 되게 몇 개 업체 정도가 경쟁을 하고 있고 뭐 다른 업체 대비했을 때 이것만은 우리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자신하실 수 있는 차별점 뭘까요?
알로에는 생잎 그대로의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겁니다. 예. 뭐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에다 알로에를 심어서 직접 재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생알로에 자체를 가장 프레시한 상태, 가장 라이브한 상태, 그러니까 유효 성분을 그대로 담은 상태, 예. 그걸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저희의 그 사명이고요. 예. 그것이 가장 품질이 높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는 수입산을 쓰게 되죠. 수입산을 쓰게 되면 생알로에로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말화를 해서 만듭니다. 소고기로 말하면 뭐 수입수가 아니라 한우 쓰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분말화를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그 가공하는 상태, 예. 거기서 많은 유효 성분이 깨지죠. 실제 알로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들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양심상 절대 좀 원가가 비싸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최적의 재배지가 제주도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직접 기른 알로에를 가지고 유효 성분을 그대로 담은 최고 제품의 알로에만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김에 지금 제주도에서 국산 알로에를 이제 재배하셔서 직접 원료로 쓰고 계신데 뭐 제조 농장 뭐 규모나 이런 거 좀 상당히 크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예, 알로에는 식물학적 분류상으로 지금은 548종 정도로 있고요. 변종까지 합하면 637종이 됩니다. 근데 저희 제주 농장에는 450종의 알로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40년 만에 한 번씩 꽃이 핀다는 디코도마라는 그런 종의 알로에도 예.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10년 내 커도 동전 크기만큼밖에 안 크는 아주 소품종 알로에. 예. 그리고 1년에 2m씩 크는 그래서 정말 저희 비닐하우스에서 다 그 보유하기 힘들어서 커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대량 품종의 알로에 예. 그런 것들이 450종이 모여 있는데요. 450종이나 있습니다. 예. 그럼 규모가 굉장히 크겠네요. 농장 예, 규모. 굉장히 예. 큽니다. 예. 세계 최대 규모의 예. 알로에 농장이라고 보시면 그럼 이제 됩니다. 제주에서 재배를 하셔서 방문 판매를 좀 위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사실은 뭐 온라인도 발달해서 온라인 판매 이런 것도 많은데 그 방문 판매를 좀 이제 고수하시는 이유 또 어떤 강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방문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건강식품은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강 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품이라기보다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 좀 설득해서 팔아야 되는 설득을 받아야 되는 예. 상담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품이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체질에 맞는지 잘 복용하고 있는지 꾸준히 보면서 그렇죠. 예. 그런 사후 관리를 꾸준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방문 판매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 판매하는 그 방문 판매원이라고 하나요? 그 네. 몇 명이나 지금 지금 뭐 5천여 명 정도 예.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일자리를 또 창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방문 판매원들이 판매에 어떻게 보면 전선에 서 계신 분들인데 네. 교육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아주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일단 그분들에게 방문 판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요. 그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교육입니다. 예. 저희 회사가 왜 있으며 왜 존재하며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일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일은 얼마나 옳은 일인가, 이 자기가 활동하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는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예,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스킬이라든가 사후에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 가르쳐주고요. 가르치고 또 중요한 건 제가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심정 이런 걸 잘 아무래도 훨씬, 이해하죠. 예. 예. 그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회장님 개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중학교 국어교사 하시다가 경영 일선에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10년 정도 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계셨나요? 무슨 뭐 하여튼 운명인지 회장님하고 산풍사고 이후에 결혼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그냥 전업주부로 회장님 보필하고 내조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장님께서 그 경영일선에 복귀를 하셨고 예. 그 연로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제 도움이 필요했고요. 예. 같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만하면 경영을 좀 맡겨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좀 얼핏 말씀하셨지만 여성 CEO로서 갖는 이제 장점도 있으셨을 거고 또 어려운 시기도 또 있으셨을 텐데 어려운 시기에 들어오셔서 뭐 잘 극복하셨지만 또 도중에 하시면서 굉장히 좀 또 느끼시기에 참 어렵다는 때 또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일도 좀 있으셨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뭐 경영이 됐든 인생이 됐든 정말 늘 어려움이나 위기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중 어려웠던 게 저는 제일 처음 제가 경영에 입문할 때 부도나기 직전의 상태였기 때문에요. 예. 그 과정을 이겨내는 게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에는 그 리먼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그때는 다 어려워졌을 어려웠죠. 때, 예, 그때도 저희는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예. 예. 그때 그 마음을 함께 모으는 것 그리고 그 방판의 핵심 포인트를 그분들에게 지도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많은 것을 들어주려고 이렇게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여성으로서는 장점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여자니까 그 남자들은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기대치가 낮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뭐 여자 CEO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은 주변에서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기후에 불과하지 않았나 예. 지금 돌이켜보면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회장님의 경영 철학이다 이렇게 딱 그렇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역시 기업도 뭐 인간이 하는 거고 유기체적인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듯이 생각을 모으는 것, 가치를 같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하면 잘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나와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개인의 약간의 그런 작은 욕심보다는 좀 더 대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대화나 또는 나의 그 모범된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좀 약간 거친 스타일의 여성 리더십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그 존중 이런 거고요.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은 최고로 그 자기 자신을 실패에 떨어뜨리는 그런 무서운 성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늘 들여다보고 겸손하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저는 늘 조직원들한테도 가르치고 저도 뭐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늘 누구보다 항상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그 뭐 직원들한테 책 읽는 거 많이 아무래도 국어교사를 하셔서 그런가요? 책 읽는 거 많이 권하시고 그러신다는데 뭐 어떤 의미고 또 한번 나오신 김에 책 한 권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지금도 그 독서경영대학 이런 데 다니고 있고요. 아, 지금도요? 예. 예. 그리고 뭐 당연히 독서를 통해서 뭐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이 책을 안 읽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진짜 그렇죠. 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그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기도 하고 예.
또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양들을 높이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문학적 그런 책을 읽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사람이 왜 사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제가 경영자라서 그런지 요즘 소개해 드릴 만한 책은 탱고 경영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마켓 3.0 시대라고 하는데 탱고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열정 이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는 그 호흡을 맞추는 스텝. 그리고 아주 감성적인 예민한 부분까지 체크해야 하는 그런 경영. 이런 것들을 소개한 책이라서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자들 또는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그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 읽어보고 싶네요. 지금 뭐 듣긴 많이 들었는데 미처 읽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사실은 뭐 요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김정문 회장께서도 뭐 영업이익의 한 90% 정도 사회에 뭐 환원한다 이런 말씀을 했던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도 그런 활동 활발하게 하고 계신 거죠?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물론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장님이 창업하신 그 목적이 뭐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지 않는다면 이 기업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조직원들도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활동은 그 굉장히 영세한 또 그리고 또 병든 그런데 치료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그 건강기능식품을 무료로 이렇게 드리면서 건강에 대한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한 30억 정도 이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만만만 생명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제3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먹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 먹여주는 것만으로는 늘 그 자선 사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필리핀 또 방글라데시 이런 데다 학교를 세워서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그런 활동 외에도 뭐 생주를 거의 400만 주 정도 나눠져서 고객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알로에를 늘 상비약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일을 활동 많이 하고 계시네요. 등등 많습니다. 그 여성 CEO로서 이제 지금 뭐 창업을 꿈꾸는 또 여성들이 많이 있을 앞으로 또 많아질 텐데요. 그 뭐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글쎄 여성 남성 이렇게 좀 가르기는 그렇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창업을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가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나약해서 그런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 그런 용기를 갖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 그냥 용기만 가지면 안 되니까 그 사전 준비, 철저한 준비 필요하고 그리고 언제나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될 각오로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내내 겸손을 강조하신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알로에 지금까지 뭐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 더 성장시키고 싶으신지 그 청사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내년에 저희가 제주도로 공장을 이전을 합니다. 공장을 제주도로 이전한다는 것은 상당한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상의 제품을 고객들에게 전달하고자 이제 그 제주도로 이전을 하는데요. 그런 최상의 제품을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서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 꿈이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얻은 많은 그 재산, 이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조직원 구성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제 꿈이고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김정문 알로에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알로에를 소개하고 사업화한 기업입니다. 여성 CEO 최연매 회장께서는 내내 기업의 공익적,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메말라가는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건강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최 회장님 감사합니다.